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중개 실무할 차례인데요.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 거의 35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최하 30문제는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최대 9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는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계약만, 토지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임대차, 교환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 이게 지금 올해 5월 말부로 이제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거 연수교육할 때도 반드시 하라고 하던데 아마 시험에 올해 한 문제는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거의 나올 것이 저는 확실시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때까지는 4년이나 유예됐다고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올해 5월 말부로 이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6월 달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전부 4년 걸 다 신고해야 돼요. 이때까지 안 했다면. 그래야만 처벌을 안 받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인데 이때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4년 동안 신고 안 한 것도 올해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6월부터는 이제 신고 거짓으로 하거나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고요.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해제 등의 신고도 3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는데 포상금 제도에서도 한 문제는 출제되고요. 파파라치, 리니언시 제도가 아니라 파파라치라고 하죠. 이게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가 특례죠. 예, 특례가 특별히 예외가 특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은 따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은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보면 군문, 천생야 5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7번 메뉴에 있죠.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천년기념물,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만 허가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것도 지금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다시 재지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텔레비전 나와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서울에 취득하라고 하더라고요. 규제를 자꾸 하는 지역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던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서 2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 허가권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절차, 이게 옛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공법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60제곱미터인데 지금 서울은 6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요. 6제곱미터. 그 이유가 60제곱미터 이 기준금액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만 초과해도, 즉 60제곱미터의 10%면 6제곱미터죠. 6제곱미터 2평 이상만 돼도, 2평이면 6.7제곱미터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 2평만 돼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지분거래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허가받았다면 지금 강남의 허가구역에 집을 사면
전세도 못 주고 반드시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됩니다. 팔지도 못합니다. 2년 동안은. 자,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도 여기까지가 사실상 거의 35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오늘 하는 부분이 시험에 최대 나온다면 뭐 한 4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뭐 4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조사 확인. 우리 중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거는 확인 설명이잖아요. 확인 설명하려면 우리 그 364페이지 이런 거는 중개 실무의 우리 책에 보면 언제 출제됐다고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364, 65, 66 이런 데 출제됐다고 나온 적 없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나오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굳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 방법이 372페이지 조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75페이지까지 거의 시험에 나왔다고 돼 있지 않죠? 그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이건 X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사항증명서 공부만 보고 확인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 X라고요. 현장 답사도 해야 되고 공부상 확인도 해야 되고요. 의뢰인한테 물어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좋다고요. 현장 답사 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뭐뭐만 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래서 실무를 많이 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는 명확하게 범위가 없어요. 모든 세법이든 공법이든 모두 다 실무하려고 공부하는 과목이잖아요. 모든 과목이 다 실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를 많이 내면 어렵다, 공인중개사법이.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뭐 그저 먹는다 했는데 요즘은 70점 받기도 쉽지 않아요. 60점은 받는데 그렇게 남한테 보태줄 만큼 여유가 별로 없다고요. 옛날에는 이거 80점 이상 받아가지고 다른 거 40점만 받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내면 그게 가능한데 사이드에 있는 거 일부러 틀리라고, 사이드에 있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거 강의 한 번도 안 들은 게 몇 문제 나온다고요. 최소한 4문제 이상. 그렇다고 해서 그 4문제 그 나올 걸 대비해가지고 이때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포기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걸 집중을 해야 돼. 사이드에 있는 거에 집착은 하지 마시고요. 점수 안 나온다고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 책에 언제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위주로 해야지 한 번도 안 나온 거 위주로만 할 필요는 없다고요. 100점 받으려고. 100점은 불가능합니다. 강사도 100점 못 받습니다. 저도 제 과목 제가 시험을 한 20번 가까이 봤는데 100점 두세 번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 웃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럼 제가 출제하는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이거 100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100점 받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자격증 어려운 걸 어떻게 따냐 이러더라고요. 다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 따려면 전 과목을 다 출제하는 건 자기 과목만 출제하면 되는데 저도 제 과목만 알지 다른 과목 못해요. 똑같아요. 뭐 중학교 선생님이 전 과목 다 못하잖아요. 자기 과목만 하는 거지. 초등학교야 뭐 다가 하지만. 자, 그래서 이 앞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바로 분묘 기지권, 농지법, 확인설명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지법 이런 거는 공법에 반드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최근 15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격 신고하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안 나왔고요. 이제 시험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민법에 반드시 나와요. 부동산 실명법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민법에 반드시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실명법이 최근 5년간 4번 출제됐어요. 출제 확률 80% 이상이라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해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게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그러면 376페이지 앞에 이거 법령에서 기본서 376페이지입니다. 앞에 법령에서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가 기본적으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보니까 10번 추가됐죠. 10번 관리비 산출 내역, 11번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 세금 체납 정보, 그 다음에 12번 최우선 면제금, 13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그 다음에 14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그 보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우리 암기 프린트는 14번, 우리 교과서에는 12번까지 있는데 그 3의 2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13번까지 있는 거죠. 13번이고 프린트는 14번인데 그 이유는 우리 그 교과서에는 보면 10번이 두 개예요. 10번 임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정보 제시가 뭐예요? 세금 체납했는지 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게 되겠죠.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게 최우선 면제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돼 있기 때문에 암기 프린트는 14번으로 돼 있고 교과서에는 12번으로 돼 있는 거 알겠죠? 3의 2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 376페이지에 중요한 게 3의 2, 이게 중요하고 신설됐기 때문에 10번, 11번, 12번 요 4개가 중요합니다. 암기 프린트는 6번에 10번부터 14번까지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건 앞에 법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사 확인 방법. 이거는 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지적법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기 때문에 전 과목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정확하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도 나와 있기는 하죠. 소재지가. 지적도, 임야도에도 소재지, 지번은 나와 있잖아요. 지적도, 임야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잖아. 그림. 지적도, 임야도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지번하고 그 다음에 지목, 천원, 차장, 천원, 차장. 이렇게 지적도 임야에도는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도각선, 경계,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 이런 것만 나타나죠. 면적은 안 나타나잖아요. 면적, 지적도 임야도에. 그래서 공부할 때 이게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고득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한 번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걸 건축물대장 떼본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잘하더라고. 순수하니까, 영혼이 순수하니까 시킨 대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도면을 한번 직접 떼보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공짜로 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시군구에 가서 떼봐도 되고요. 직접 한번 도면을 떼보는 것도 바람직해요. 눈으로 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지목,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나오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런 식으로 부호, 약호로 표시되죠. 차문자 두 번째 음절을 약호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천원, 차장이. 나머지는 두 문자 1음절 첫 대가리를 부호로 쓰죠. 면적,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나오는데 지적도, 임야도에는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 경계, 지적도, 임야도에 나오고요. 지형, 땅이 생긴 모양, 지적도, 임야도에 이렇게 생긴 모양 나오잖아요. 생긴 모양은. 그 다음에 지세, 기울기, 시험에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지세,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는 현장 답사 또는 지형도,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걸 지형도라고 하죠. 지형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시험에 뭐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건축 설비, 외형, 노후 정도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납니다. 건축 설비는 이거는 설계도서 중에서 희방서를 봐야 돼요. 근데 희방서 이런 거는 보면 부호로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381페이지.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인데요.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는 것은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두 개밖에 없죠. 부동산 관련된 관습법상 물권은 헌법에도 관습법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옛날에 관습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적이 있죠. 옛날에 행정수도 옮긴다고 하니까 600년 동안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그런 관습헌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세계적으로 보면 워싱턴도 수도인데 뉴욕이 최고 크거든요. 미국에서 행정수도예요. 워싱턴도. 호주 캔버라 행정수도입니다. 호주가 시드니가 호주에서 최고 커요. 그 시드니에서 400km 가니까 캔버라라고 있더라고. 인구 30만 명이에요. 지금 인구 30만도 채 안 되더라고요. 캔버라를 가봤는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행정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는 뭐 수도권이 거의 2천만 명이 넘으니까 인구 집중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호주 전체 우리나라 땅의 한 70배 되는데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수도권에 사는 것만큼도 안 돼요. 우리나라 땅의 거의 뭐 남한 땅만 따지면 70배도 넘을 거예요. 아마도 남북한 다 합해도 한 50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호주 이런 데는 호주, 캐나다 이런 데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이런 거 없어요. 아파트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나라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아무 나라도 없어요. 뭐 홍콩 같은 데 이런 데는 일부 이렇게 뭐 고층 아파트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 이건 민법에 물권법에 나올 수도 있는데 시험에 주로 물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거의 잘 나오고요.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되고 분묘기지권은 중개실무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민법보다는 외려.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놨더라도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 땅 주인이 그 묘를 강제로 파낼 수 없습니다. 그 묘를 설치한 사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좀 관습법이 저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땅값이 쌀 때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꾸 땅값이 올라가고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판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니고요. 지상권이라는 건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 말이죠. 지상권.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이 있어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봉분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가보니까 봉분이 없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는 그냥 너럭바위 자연석 바위만 하나 올려놨어요. 그 바위 밑에 골분 뼈의 가루를 묻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묘 설치되고 나서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이게 봉분이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냐므로 15년 지나면 파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15년이었어요. 한번 매장하면 그 3번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칙은 30년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그럼 60년 지나면 파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보존묘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영구무한히 존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묘들은 최대 60년밖에 매장이 안 되죠. 최근에 매장한 경우는 옛날에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인정됩니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예, 매장 문화가 다 달라요. 조로아스터교 이런 경우는 묘를 갖다가 나무 위에 묘가 아니라 사람의 시신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더라고요. 그러면 새가 쪼아 먹으면 그게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믿는 나라도 있어요. 다 달라요. 나라마다 묘 매장하는 장례 문화가. 자,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주로 이 매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매장하는 것보다 화장하는 게 더 많답니다. 통계적으로도. 평평하게 묻어놓은 경우,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 가짜묘, 예장. 가짜묘, 예장 이거는 명당자리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사람 죽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가묘나 예장이나 같은 말이에요. 가짜묘, 예장 미리 묻어놓은 묘. 자,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묘 설치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내일 당장 이장해라 마음 받겠다 이건 안 돼요. 한번 설치하라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설치하라고 했으면 영구무한이 존속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기간까지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 동의 안 받고 무단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시효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효 취득의 대상은 종손입니다. 종손, 장손, 장남입니다. 저도 지금 9남매인데요. 제가 그 옛날 제사 지낼 때 보면 조카가 제사 주제자예요. 그 뭐 술 따르고 절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마당에 있어요. 사람이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마당에 서 있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종손이 시효 취득을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만, 우리나라는 제사 주제자가 정통적으로 종손이었기 때문에 오직 종손에게만 있습니다. 분묘 이전 특약, 그 다음에 요거는 이 3번 요거는 경매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경우 땅 주인, 묘 주인이 묘 이장 동의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죠? 그 자기 땅에다가 묘 설치해놓고 그냥 그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안 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긴다고. 그게 대표적인 게 경매라고요. 땅 주인이 그 자기 묘 설치해놓고 경매 넘어가는데 묘 이장해주겠다 동의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돈을 안 줬다고요.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무상이었는데 지금은 분묘기지권이 이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공짜였다고 분묘기지권이 지료가. 근데 이거는 지료가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시효취득이에요. 시효취득. 요 3번 요거는 분묘기지권, 이걸 주의해야 돼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낙찰받았으면 낙찰받는 순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근데 시효취득인 경우 지금 100년 된 거 20년 넘었으면 시효취득했잖아요. 그 100년 전에 설치했으면 100년껏 지료 달라고 안 된다고. 그거는 지금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가 소수 의견은 성립한 때부터 지급해야 된다. 100년 거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때 100년 거 다 줘야 된다 이러면 이제 남은 땅에다 묘 설치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언젠가는 또 판례가 변경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변경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변경될 수 있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관습 뭐 횡령수도는 서울이다 이것도 바뀔 수도 있어요. 관습헌법도. 자, 그 다음에 영구무한이 존속된다. 수호와 봉제사하는 동안. 봉제사, 봉사, 관리한다는 얘기죠. 벌초하고 이런 게 봉사잖아요. 제사 지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면 묘가 한 5년만 지나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게 잘 나더라고. 묘에는 산인지 묘인지 구분이 안 돼. 한 5년만 방치하면.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 계속 봉제사 관리한다는 이야기. 관리를 하는 경우만 인정이 된다. 다만 타주점유,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거다. 자주점유가 아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고 했죠.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었다 하여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라는 게 뭐냐면 분묘기지, 봉분 위로 불루각이 올라온 걸 위에서 보면 이게 동그란 부분이잖아요.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한한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X로 출제됐어요.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게까지 미친다. 그게 뭐냐면 앞에 상석이라고 하고요. 앞에 뭐 이거 음식 같은 거 나누고 하는 거, 옆에 있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석 세우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봉분 뒤에 약간 불룩하게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두는 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효력의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안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382페이지) 우리 기본서는 382페이지 그 3번에 양가로 1번에 5번째 줄에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뭐냐고요? 미친다는 이야기, 안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판례가. 382페이지 그 3번에 양가로 1번에 5번째 줄 반드시 미치는 것은 반드시 안 미친다 이게 아니고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뭘 보고 판단한다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고. 무조건 미친다. 무조건 미친다고 하면 뭐 100m 뒤에다가 사성을 설치해놓으면 거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사성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면 미칠 수도 있다 이 말이라고. 그 5번째 줄이 아니라 그 2번째 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맨 뒤에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반드시 안 미친다는 뜻이 아니고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 뜻이라고요. 그 판사들이 어렵게 말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너무 쉽게 썼다고 극찬을 하더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해놨죠. 이거는 지금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면 판단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면 될 걸 반드시 미치는 것은 왜냐하면 변호사 안 쓰면 재판 못하도록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놨어요. 소송비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판사들도 나중에 다 변호사 할 거니까 자기도 돈 벌어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일반 국민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썼어요.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죠.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무조건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X죠. 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문제 몇 번 틀려보고 이래야 돼. 모의고사 보면서 몇 번 틀려봐야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 다 맞추면 우습게 보고 실제 시험에 틀려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게 참을 수만 있다면 틀려보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참고 포기할 사람은 그래서 모의고사 제가 보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그거 보고 충격받고 포기하려면 안 보는 게 좋고요. 포기만 안 하면 보고 자꾸 틀려봐야 된다고.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맞출 수 있어요. 자, 영구무한히 미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2001년 1월 13일이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이 법 시행 후에 설치된 묘는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사망해도 아까 제가 30년밖에 매장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최장 60년밖에 매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판례는 뭐냐면 4번은 1995년도에 설치됐어요. 95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2020년 지금 현재 보면 20년 넘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돼서 인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이거 4번은 95년도에 설치돼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시효 취득이 된다고요. 그럼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때 이날 분묘 이장하라고 구리 청구 소송을 해야 돼. 구리 소송. 판사가 구리 소송이라 하더라고. 너무 어렵죠 말이. 이게 쉬운 말로 쓰면 되는데 판사가 그렇게 해놨어요. 구리 소송.
굴착 파내가지고 이장하는 게 굴이에요. 그냥 이장 그냥 쉽게 말하면 될 걸 한자로 어렵게 이렇게 놨더라고. 구리 소송을 해가지고 파내라. 그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로 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요. 95년도에 설치됐다면,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됐다면. 그러나 이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디 나무 땅에다 설치해놔도 시효취득 인정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왜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전국토가 묘지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 중국만 가도 묘 설치 못해요. 무조건 일본도 무조건 화장해야 돼요. 단 그때 쓰나미로 가지고 막 10,000명 넘게 죽어가지고 화장장이 없어서 일부 매장도 허용한 적은 있어요. 근데 무조건 화장해야 돼. 중국도 동북 상성이나 삼성 저 변두리 가면 매장 가능한데 북경 근처 이런 데는 매장 안 돼요. 무조건 화장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화장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죠. 없지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384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35회 때 나왔네요. 제가 볼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험에 내야 되는데 이때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분묘규칙권 위주로 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내질 않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묘의 99%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그 부모들 묘 불법이다 이런 건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 원희룡 전 장관, 이낙연 전 총리 전부 다 부모들 묘 불법이라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뉴스에 나와서 유력 대선 주자가 되니까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99%가 다 위반하고 있다고요. 왜? 법을 몰라서. 이낙연 총리도 서울법대 나왔더라고. 서울법대 나와도 서울법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부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법에 공부 안 해요.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없었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법 자체가. 자, 용어정인데 매장, 시신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거. 유골은 죽은 사람의 뼈가 유골입니다. 살은 사람 아니고요. 화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거고요.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살던 아파트 바로 산 밑에 살았는데 산에 소나무에다가 어머님 편히 쉬십시오. 아들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무에 편말 붙여놨더라고요. 그 밑에다가 아마 골분을 묻었겠죠. 그게 자연장입니다. 개장 옮기는 겁니다. 이장을 개장이라 하고요. 봉안 옛날에는 납골이라고 불렀어요. 납골. 즉 이 납골은 일본식 한자 골 뼈를 묻는 걸 납골인데 지금은 봉안이라고 합니다. 봉안. 밭들봉자 한국식 한자고요. 납골은 일본식 한자.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묘지하고 분묘하고. 공동묘지 안에는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가겠죠. 가족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묘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을 분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0년 매장할 수 있고요. 한 번 연장해서 최장 60년 매장할 수 있고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거 60년 끝나고 1년 안에 매장된 유골을 철거해야 됩니다.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시험에 6개월 안에 2년 안에 X로 출제됐습니다. 분묘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 종중, 문중묘지는 문중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당의 분묘의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15제곱미터. 그래서 제가 가족묘지에는 아까 몇 개의 분묘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좀 전에 10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왜?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10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시험에 여기 나왔어요.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 20제곱미터 X. 부부 합장 둘이 같이 하는 걸 합장이라고 같이 묻어놓은 걸 20제곱미터 X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5제곱미터의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면적이 거의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 없다고요. 제가 강의하는 게 80%밖에 적중 안 될 수도 있어요. 최하 80%는 적중돼요. 100% 적중시키려면 1년 내에 이 한 과목만 강의해야 된다고 사이드에 있는 거 샅샅이 다 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신고는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전 허가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장, 개장,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는 매장을 한 자 4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 4후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 4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해놓고 신고하면 돼요. 요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시군구에 이게 매장 신고 들어온 건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건도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천시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마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신고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다더라고요. 그 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런 거 몰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셔도 신고 안 했거든요. 이런 법이 별로 의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망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되죠. 사망신고,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는 안 하면 가태료 내야 돼요. 그건 하는데 이게 매장신고 이런 거는 저도 어머니 매장했거든요. 어머니가 화장해달라더라고 제가 모셨거든. 그래서 형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오셨길래 어머니가 화장해달라고 유언하셨는데 이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매장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시골 사람들은 욕해. 남들을 뭐 남의 일에 관여 많이 하거든요. 왜 화장하냐. 아직도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골서는. 우리 산이 많은데 왜 그걸 화장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매장했어요. 화장하니까 뭐 어디 동주민센터 이런 데서 보조금도 주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자, 사전허가 이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걸 허가라고 한다고요. 신고는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신고하면 적법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수리해야 됩니다. 지금 법원은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그 촬영을 허가한다. 이번에 허가한다 이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불허가한다. 그럼 허가, 불허가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라고요?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돼요. 요건 맞으면. 신고를 불허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 반려할 수는 있겠죠. 신고 수리를 안 하고. 근데 원칙적으로 신고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집회는 신고예요. 지금 집시법에 의하면 집회 신고만 하면 돼요. 사전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고를 무조건 수리해야 돼. 집회는 허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데모 같은 거 우리 옛날 대학 다닐 때 데모 많이 했는데 데모 이게 신고라고. 신고 집시법에 그 신고 허가 차이점이 허가는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허가 간정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가족묘지 설치 못하게 허가를 불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가족묘지, 종중묘지 막 대규모로 묻어놓으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미리 허가받으라고 한 거예요. 법인 자연장지 조성하려는 자. 허가는 사전 허가밖에 없어요. 사후 허가라는 말은 없어요. 허가, 승인은 사후 허가, 사후 승인 없습니다. 다 사전에 해야 되고 신고는 사후 신고도 있다고. 이미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설치해놓고 매장한 후 사후 30일 내에 신고해도 됩니다. 농지법인데요. 396페이지 농지법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